네, 요즘 북한 김정은 이 국무위원장의 10살 딸 김주애 전면 부각시키는 것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이 주해라는 동명인들에게 개명까지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처음에 이제 얼마 전에 김주애가 처음 그 사진에 나오고 할 때까지만 해도 뭐 분위기를 좀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했는데 점점 수위도 높아지고 점점 빈도도 높아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주의 후계자설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과 북한 연구기관에서는 아직 김주의 후계자설은 시기상조다, 그 근거가 희박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네. 11월에 그 ICBM 발사 현장에 이제 김주애를 대동하고 리설주 김정은 부부가 등장을 했죠. 그것은 백두혈통의 운명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과 같이 간다. 따라서 북한 인민들도 지금 고생이 많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은 핵무력의 완성밖에 없고 백두혈통이든지 일반 인민의 가족이든지 예외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 자제 한 명이 등장해서 서방 세계, 외부 세계에서 굉장히 이제 그 후계자가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차례 더 군사 행동과 관련된 행사에 김주애가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부 세계에서 당혹해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보이고 억측을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멈출 이유는 없는 것이죠. 계속 최대한 활용하고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2020년 기억하시죠? 미국 CNN 방송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뇌사 상태라는 오보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탈북인 출신의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이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김정은 정권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하지만 즐기고 있다가 드라마틱하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북한 전문가와 탈북인들의 그 신빙성을 훼손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세계 만방의 주목을 받는 위대한 인물인가를 만끽하고 즐겼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주요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시기상조라고는 하시지만 눈여겨볼 대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주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이름 다 바꿔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좀 우상화 작업 아닙니까? 우상화 작업과 하도 그 최고 존엄이 귀여워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과잉 충성이 줄을 잇는 거랑은 구별을 해야겠죠. 김정은이란 인물이 2008년에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정보 당국이 입수한 그런 뇌 스캔 자료를 보면은 3년 정도밖에 살 수가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후계자 작업을 속도를 내서 했죠. 그래서 지금 지도자인 김정은 총비서가 선택된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정해지고 나면 이렇게 하지만 그때 이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뭐 북한 주민들이 다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미리 하지는 않았거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후계자가 누구구나 하는 것이 다 알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이라는 후계자의 신변이 노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이 따르게 되겠죠. 근데 이제 김주애는 왜 그런 실명을 공개하고 이렇게 5번이나 공식 행사에 아버지랑 등장해도 괜찮은가? 이미 알려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이 3명이 있지만 그중에서 김주애만 데니스 로드만 NBA 선수가 리설주 김정은을 만났을 때 리설주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딸이라고 이름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김정은 리설주 사이에서는 장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이런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체제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리고 전통을 따른다면은 장자 승계가 원칙이 돼야 되거든요. 장남은 지금 몇 살이에요? 4살 위입니다. 4살 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봐야 될 게 장남이 있는데 주애라는 딸을 10살밖에 안 된 딸을 후계자로 벌써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우리가 이제 4월부터 하는 이제 만으로 나이를 통일하게 된다면 불혹의 나이도 안 된 현 지도자가 벌써 10살 딸에게 승계를 공식화한다? 예. 제가 아는 어떤 재벌 창업주라든지 무슨 기업 회장님 보면은 100살 산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시는데 예. 벌써 승계 작업을 한다? 할아버지 그 김일성 그 주석도 1972년 장남 김정일이 30이 되고 자기가 환갑이 됐을 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았으면은 계속 자기가 집권한다고 생각하고 승계 작업을 안 했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좀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벌써 10살밖에 안 된 딸, 장남을 제치고 승계 작업을 한다? 그것보다는 딸을 귀여워하니까 주위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호칭을 하면서 띄워주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잘 납득이 되는데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래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컨대 김여정도 좀 불편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장남 4살 위라는 장남도 또는 그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데리고 다니는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주석단에 앉혀서 열병식을 사열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백마가 이제 따라가는 그 김주애의 백마가 김정은의 백마를 따라가는 이런 것은 그런 견지에서만 보기에는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만수르 같은 억망장자는 딸이 10살 생일이면 이제 백마라든지 조랑말이나 예쁜 강아지 선물을 해주겠죠. 예. 그리고 BTS 콘서트도 불러다가 단독적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 열병식도 어떻게 본다면은 신형 무기를 공개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예. 사실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스펙타클은 더 늘었습니다. 조명을 달고 낙하산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라든지 불이 번쩍번쩍하고 예. 백마도 등장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 많고 최고 권력 있는 아버지가 딸한테 어떤 파티를 열어주는 이런 면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리설주, 김여정이 같은 백두혈통의 여자로서 불편해하지 않을까? 예. 또 장남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리설주,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다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도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2인자로 올라온 것이지 김정은이 없는 김여정은 생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정은이 없어진 다음에 김여정이 등극하기보다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권력은 연계돼 있고 같이 간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예. 오라버니가 하노이에 열차 타고 갈 때는 잠시 쉴 때 재떨이까지 이렇게 바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과연 다음 지도자로서 본인이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더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분석해 주신 거는 김여정이가 그러면 권력욕을 더 크게 갖지 않는다. 뭐 일각에서는 오빠의 뭐 정서 관리 역할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이상은 보지 않는다고 이제 분석을 해 주신 건데 또 일각에서는 리설주와 후계 구도를 놓고 신우이 올케 간의 싸움이 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근데 뭐 다시 재벌집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 뭐 그 가족 간에 어떤 암투가 벌어지는지는 뭐 드라마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예.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왜냐하면은 그 재벌 총수가 워낙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면은 소위 숙청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김여정 부부장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직은 없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조하는 역할을 계속 1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리설주 여사의 행보도 그렇고. 서열 변화는 없는 거겠죠. 좀 멀리 너무 멀리 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근데 예. 이제 그런 노동당 예. 정치중앙위원회의 서열하고 이런 예. 백두혈통 안에서의 서열은 또 다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물론 그 과거에 사진 찍힐 때도 저 김여정이 아주 이제 뭐 오빠 옆에 딱 붙어 있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의도적인 것처럼 마치 어쨌건 전면에 나왔었거든요. 무대 뒤에서 뭐 이렇게 빼꼼 이렇게 지켜본다든가 나 그래도 핵심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 사진들이었는데 조금 전 저 모습은 너무 지금 예. 너무 외곽이거든요. 저희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자리를 잘 아는 현명한 처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절대 선을 넘지 않은
그러니까 하노이 열차가 도착했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 한 사람, 김여정 부부장이 먼저 나와서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안전하니까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복으로서 예. 가족에서 스위스에서 본인 가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같이 보낸 혈육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관계는 정말 그 모든 것이 융합돼 있는 그런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저렇게 지금 저 때는 뒤에서 바짝 붙어 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화면 조그맣게 나온 그 한번 다시 그 김여정이 맞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정말 자신의 역할을 우리 오라버니의 성공과 안전이라고 한다면은 이 딸을 귀여워하는 가족 간의 행사에 이모가 되나요? 이모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죠. 고모죠. 아, 고모요? 네, 네. 고모. 근데 물론 같은 그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김여정의 표정까지는 잘 포착이 안 되는데 바라보면서 아니 나도 백두혈통인데 난 이렇게 멀리 있고 지금 주에는 저렇게 중앙에 있고 이러면 좀 화도 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바꿔서 생각한다면 예. 김여정 부부장이 화가 안 날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김주애가 그 후계자로 아직 지명이 안 됐다는 상황에서는 김여정 부부장도 그렇게 화낼 건 없겠죠. 그냥 단지 3명의 자녀 중에서 이미 세상에 공개됐기 때문에 정치적 예. 부담이 없는 딸을 김정은 위원장과 아내 리설주가 큰 행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까지 고모가 정치적인 계산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또 주의 깊게 바라볼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홍영식 연구위원님의 그 해석은 그러니까 장남은 아직 내놓기 이르고 이 주애는 이미 데니스 로더먼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주애를 위해서 큰 파티를 열어준 것이다. 그리고 12월 달에 ICBM 발사장에 데리고 나왔더니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내 선전용으로도 그렇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번이나 만난 국제적 위대한 지도자의 위상에 걸맞는 이런 시간을 즐기겠죠. 그래서 또 데리고 나오고 또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YTN 프로그램에서도 후계자가 아니냐 이런 프로그램까지 할 정도로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2014년에 무릎 수술 받아서 2달 안 나왔을 때도 사망선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팡이 짚고 늠름하게 나타났죠. 2020년 CNN이 뇌사 상태라 했을 때도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CNN, 그 YTN, 한국 언론과 세계 언론이 계속 집중을 한다면 네. 왜 이거를 멈추겠습니까? 혹시 저기 김정은 입장에서는 후계자라서 자꾸 내세우는데 봉 박사님이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틀릴 수도 처단하시는 거 있습니다.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뭘 봐야 되는가? 네. 일단은 최고 지도자가 환갑이 돼야 됩니다. 그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도 현존하는 지도자가 적어도 50이 넘어서 환갑으로 갔을 때 승계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 불혹의 나이가 안 된 김정은 총비서가 벌써 10살밖에 안 된 딸한테 후계 작업을 공식화한다. 예. 이거는 좀 패턴에 맞지 않고 두 번째는 후계자 작업이 됐을 때는 항상 그런 어떤 그 사인이 나오는 게 뭐냐면 호칭이 바뀝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제분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있고 거기에 자제라는 명칭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후계자로 된다면은 김정일, 김정은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현존한 지도자와 독립된 명칭이 주어지게 됩니다. 젊은 장군님이라든지 광명성이라든지 그런 명칭이 주어진다면은 청년재단이라든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목이 됐을 때는 그런 새로운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발걸음이라든지 그런 사인이 있다면은 정말 후계 작업이 공식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아버지의 딸 최고 지도자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세습보다는 이 가족 백두혈통이 강조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뭐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외신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전해드리면 영국 더 타임스에서는 이런 행동이 이제 후계자 지정이라기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 그러니까 부인과 동생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좀 본인이 어떻게 좀 해소하려는 복잡하고 미묘한 행동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좀 두고 봐야겠죠. 그 워낙 북한 체제가 예. 그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잘 나오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이게 어떤 소위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소설인지 예. 아니면 정말 그 증거에 입각한 분석인지는 좀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많은 정보가 보장된 다음에 그 내려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파격적인 행동을 지난 10년 동안 보여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중용입니다. 김여정, 현송월 예. 이런 걸 본다면은 이 타임스가 얘기한 그런 가설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지만 또 하나는 장남 승계라든지 북한 체제가 굉장히 전통적인 유교 사상, 가부장적인 제도에 기반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 지도자가 특히 군부 장악과 핵무기 관리가 필요한 북한에서 아무런 경력과 전문성이 없는 김여정이라든지 리설주라든지 이런 여성 지도자가 갑자기 등장한다. 이것도 한번 깊게 검토해봐야 될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그 봉영식 연구위원님과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닙니다. 보이지만, 네, 이쪽 견해를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대 쪽의 견해를 그 입장에서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양해하실 것이라고 보고 끝으로 자 이제 북한에도 장마당 세대들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MZ 세대들이고 핸드폰도 쓰는 세대들이고 근데 과연 이들이 이 4대 세습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김주애가 이렇게 등장하고 마치 호화 파티를 김주애를 위해서 열어주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데 그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마당 세대는 이 코로나 이후로 국경 봉쇄로 장마당에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런 열병식을 한다. 여기에 대해 반감이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젊은 세대에 대해서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최고 지도의 모습은 크게 어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볼 쓰다듬고 이런 것도 좀 들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마당 세대한테 네. 어필할 수 있는 모습.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2년 동안에 제일 한 일이 평양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거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보듬는 젊은 장군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것은 이제 젊은 세대를 향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북한 인민군에서 그동안 아버지 때 그 권좌를 누렸던 장군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군부 잡기도 있지만 젊은 장교들이 우리는 언제 장군이 되나 별을 닿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이 많은 장군들이 다 숙청되면서 이제 승진을 막 하게 됐기 때문에 김정은 지지자로 변하게 되었죠. 이런 따뜻한 모습 그리고 젊은 세대를 존중하는 최고 지도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장마당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선전선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른바 뭐 딸바보 이미지 메이킹이다 이렇게도 이제 분석을 하던데요. 이게 어떤 내막에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